(5.27) 신흥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허천일 선생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주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학생운동 심포지엄 1980년 5.27 신흥민주화운동 발제자 신흥고 81회 졸업생 허천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1981년도 교정의 모습입니다. 선배님들 오랜만에 보시죠. 추억이 새롭습니다. 불타버린 가운데 3학년 교실도 보입니다. 왼쪽에 인통관, 오른쪽에 지금 이곳 그 강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제목은 신흥 5.27 의거의 이해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5.27 신흥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둘째로 신흥고 5.27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5.27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5.27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광주 5.18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주 5.18 영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재학생들이나 후배님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신군부가 일으킨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 국민의 군대가 민주 시민을 저렇게 총칼로 학살하였던 일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흥 5.27 의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겨울 공화국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1961년 5월 16일 탱크를 앞세우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가 사망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 20년 장기 집권을 합니다. 박정희는 집권 연장을 목표로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유신헌법은 말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기가 막히게도 99.9%가 박정희를 지지합니다. 2359명의 대의원 중에 무효 2표를 제외한 235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민주사회에서 당선율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국회의원 3분의 1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신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이라는 위헌적 악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대학도 자기들 마음대로 폐교할 수 있고 유신 체제와 유신 헌법에 대한 어떠한 비방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 금지. 그래야 결국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정치인들과 대학생들은 무조건 구속하였습니다. 이게 유신 독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었습니다.
암살 사건 조사를 빌미로 신군부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당시 계엄 사령관 정승화를 총격 끝에 납치하는 하극상을 벌이고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먼저 대학 교정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수와 학생들이 돌아온 대학은 전에 없이 활기찼습니다.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하고 학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유신 독재를 비호하며 학생을 제적하였던 앞장섰던 어용 교수 퇴진 운동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 시내 교회 고등부 학생의 90%가 전주 신흥고 학생이었습니다. 신흥고 종교부 회의에서 주목한 일은 어김없이 다음 주 전주 시내 각 교회 고등부로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였습니다. 신흥 527도 종교부장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 기억납니다. 아마 1980년 5월 21일에서 24일경이었습니다. 문봉길 영어 선생님의 침묵 수업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얼굴이 한껏 붉게 상기되어 계셨습니다. 마치 어떤 일에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시더니 창문가로 가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긴장을 했고 교실에는 엄숙함이 밀려왔습니다. 10여 분의 침묵이 흐른 뒤에 이윽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강의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순간 광주의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위해 군인들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류대학 진학만을 위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하시고 수업이 끝나자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은 동요했습니다. 광주에서 뭔 일이 있었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네. 고3 학생 중 각 반에 20, 30%가 전남 출신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을 발가벗겨서 치욕을 주고 임산부의 배를 찌르고 처녀 유방을 도려내고 얼굴을 칼로 찢고 몽둥이로 사람 머리를 사정없이 쳐서 죽이고, 특히 전남 출신 학생들이 열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1980년 5월 20일에서 25일까지로 기억됩니다. 오전 교정에서 수시로 모였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눈에 띄지 않도록 3355 교정에 따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하자. 우리라도 진실을 말해야 돼. 우리는 기독학생이잖아. 김인수, 박영화, 이재유, 김의신 등이 수시로 교정에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단 한 장 남은 호소문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운동장에서 오전 8시 반경 읽었던 호소문입니다. 당시 19세의 고3이 이제 나이가 59살이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호소문. 하구여, 반만년 유관 역사의 장을 지켜온 우리 민족사에 오늘의 현실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은 없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구나. 만고의 역적 전두환은 민족과 조국 앞에 사람으로서는 짓지 못할 죄를 짓고 있으며 우리 민족사에 처참한 핏자국을 뿌리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고 1인 잔당들의 독재를 이룩하기 위하여 유신 잔당과 결탁을 하고 죄 없는 여고생들과 일반 시민 대학생들을 무참히도 죽였으며 심지어는 광주 시민 70%를 없애라는 명령과 함께 그의 친위대 공수특전단을 파견하여
저 피비린내 나는 광주 살육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생략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은 더 이상 민족의 역사가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걸 참을 수 없고 4.19 선열들의 숭고한 피로서 지켜온 우리의 역사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절실히 통감한다. 광주 고등학생들의 피해 외침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하고요. 민족과 조국 앞에 한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이 되고 싶은가? 역사가 증언하고 하늘이 보고 있지 않은가? 아, 광주 하구의 피해 외침이 들린다 하고요. 나가서 우리의 피를 쏟자. 승리의 피로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자. 1980년 5월 27일 전주 신흥고 학생일동. 이런 내용으로 호소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흥고 527 의거는 우리는 기독 학생이고 병들고 아픈 역사를 통곡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민주의 재단에 피 흘려 싸운다면 하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신흥중 생물실로 시위 지도부가 강제로 이렇게 불려가게 됐습니다. 유정철 목사님께서 너희들 나가면 다 죽는다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휘부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일반 교실에서 와 나가자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유정철 목사님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교문을 향하여서 선두 대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도 전부 학생들이 튀어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횃불을 저희들은 든 것입니다. 그 5월 27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두환 일당이 광주 항쟁을 1980년 5월 27일 날 오후 새벽 4시에 진압을 해서 6시에 딱 끝나고 승리의 군가를 부르고 있을 때 바로 그날 2시간 뒤에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데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1980년대 신흥고등학교 민주화 투쟁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뛰쳐나와 비상계엄 해제, 유신 전당 척결, 연행 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학교 주변에는 500여 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무장하고 있었고 다가구 옆에는 페퍼포크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유도로 청소를 강당으로 옮긴 학생들은 우리가 민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는 외침에 따라 통성으로 손을 보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깨어깨를 들었고 스크럼을 쳤습니다. 공지에 준 스크럼을 짠 순간 저절로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우들의 어깨를 서로서로 끼고 의지하며 스크럼을 짜고 돌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독재타도 겸 실패,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유신장당 물러나라, 독재타도 민주수호, 민주수호 독재타도. 시위 내내 항공에 떠있던 경찰 헬리콥터는 낮게 떠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푸르디푸른 신흥의 5월의 교정의 은행나무는 놀랍고 그 뜨거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흥인의 저항정신이 살아나는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그 전 교생이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을 돌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정문 앞에서는 무장한 장갑차와 페퍼포크차,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저희 학생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목총만 본 저희들은 그 총이 저희들을 겨누고 있다고 봤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민주화 시위에 촛불을 들어서 정문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교문 앞에서 너희들 나가면 다 죽는다. 우리를 죽이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강한 압박에 시위대의 선두 대오가 운동장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장에서 돌면서 시위를 하고 이윽고 강당으로 입실하게 됩니다. 강당에서 시국 토론회와 교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의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계엄군은 저희들이
강당에서 데모하고 하는 도망 마이크를 끊었습니다. 전원을 끊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학생 지휘부는 핸드마이크, 메가폰을 들고 학생들하고 강당에서 시국 토론회를 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학교 측과 계엄군이 오후 2시경에 계엄군과 타협을 하였습니다. 전교생이 교복을 받고 입고 학년 배지를 떼고 이름표를 뗐습니다. 그것은 시위 주도부의 안전한 도피를 위해서 전교생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받고 있고 그 안전한 도피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밖에 교문 밖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성기 소리에 놀라서 다가교로 시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시민들, 계엄군 때문에 다가교에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가교 바깥에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밥 먹다가 수저를 그대로 들고 나온 학부모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왜 가만히 있냐, 밖으로 나오려는 학생들을 막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있냐며 소리치며 항응하는 학부모들도 계셨습니다. 기전요고 정문에서 예수간호대학까지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학교 전체를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흥고만이 계엄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는가? 신흥고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학교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듣게 되는 자랑스러운 신흥의 역사들, 3.1운동, 광주학생의거, 항일운동,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폐교, 일제시대 폐교의 역사들, 수많았던 자랑스러운 6.25 참전 학도병 선배님들 속에서 이미 유전자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흥의 유전자로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이 계엄군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흥 5.27과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27 의거가 있은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3학년 8반 이강희, 이우봉, 그리고 신흥중학교를 졸업한 유창훈이 전주 시내 유인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흥고 5.27 시위가 무산되었는데 다시 시작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주 시내 고등학교와 전주 시내 시내 아파트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전두환 물러가라, 고등학생이여 총 걸게하자는 내용으로 새벽 통금 시간, 그때 통금이 있었습니다. 4시가 끝나면 바로 그 전주 시내를 돌면서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한 달간 이들을 잡기 위해서 전주 형사, 정복과 형사들이 잠복하고 했는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인 겁니다. 신흥고등학교. 이들의 신출귀몰한 활동은 아주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 위반과 구속이 되고 실제로 1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광주 상무대를 거쳐서 옥고를 치릅니다. 퇴학은 물론이고요. 이제 이들의 3명의 삶의 이야기는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투쟁에서 미 문화원 점거 및 방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18 항쟁이 끝나고 전시와 평시에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신군부와 그 군대의 동원을 방조하고 미국이 묵인했다. 이 때문에 광주 학살이 가능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처럼 1987년 6월에 그 당시 군대를 거리가 아닌 병영에 머물게 한 사항도 무엇보다 광주처럼 진압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군대가 병영에 머무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5.18과 신흥 5.27은 한국 현대사의 한 중심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고 5.27 의거가 남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5.27은 부당한 역사에 저항하고 인간 생명 존중과 사랑을 실천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5월 광주의 친구가 되었고 국가 폭력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5.18 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투쟁과 실천이었습니다.
신흥 5.27의 주역들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천일 선생의 5.27 신흥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아주 좀 소상하게 어떻게 보자면은 신흥 학생들의 항일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 운동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5.27에 관한 이야기까지 아주 생생하게 또 그 당시에 직접 이 시위에 참여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감 있게 발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우리 항일 운동에서 민주화 운동까지 학생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지행합일의 정신이 개교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개교 120주년에 그동안에 있었던 학생운동 전반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